윤석열을 파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일상이란 뭘까 생각해봅니다. 주말에 광장에 나오지 않는 게 일상인가? 우리의 일상의 폭이 그렇게 적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의 내란 이전 저에게 일상이란 간호사 한 명이 맡아야 하는 환자 수가 법으로 정해진 수보다 많아도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면 봐야 하는 것이고, 의사 파업으로 인해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가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의료사고 및 환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간호사가 독박을 써야 했고,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 없이 일했던 게 일상이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던 날 저녁 청계천 근처의 한화오션 앞 30m 높이 CCTV 철탑 앞에서 열린 고공농성 투쟁 승리문화제에서 최근 조합원이 된 시민 레어씨의 말이다. 고공농성이나 단식농성 같은 극한 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삶만 불안했던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우리의 삶은 고개사의 고공줄타기와 같았다.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대다수는 불안정 노동 속에서 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정규직 노동자 수는 여성과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몰려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174만 8천 원이다. 심지어 돈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도 늘었다. 2024년 임금 체불액이 2조 44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4.6%나 증가했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삶이 팍팍해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2024년 9월 국세청 통계로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가 75%나 됐다. 불법 계엄 사태를 겪으며 2024년 11월 570만 명이던 자영업자는 2025년 1월 5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폐업한 것이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정부는 세수를 줄였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감세 정책을 유지했다. 2024년 국세 수입은 30.8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 정책으로 법인세 감소폭이 17.9조 원이나 된다. 전년도인 2023년에 비해 22.3%나 감소했다. 재벌 퍼주기로 노동자 서민의 복지와 공공성을 축소하고 있다. 윤석열 집권 3년 동안 가계부채가 2,000조가 넘어가고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1,000조나 쌓였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빈곤율은 IMF 시기보다 높은 15%나 된다. 정치와 정책의 실패가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성차별과 혐오 정치는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다. 여성들은 19시간마다 한 명씩 목숨을 잃는다. 2023년 경찰이 피해자를 검거한 미수 포함 전체 살인 사건 중 교제 폭력을 당한 약 19%로 147건이다. 살인 사건 중 5건 중 1건이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됐다. 젠더 폭력은 여성들이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뜻이다. 여성들은 이래서 생존하기도 쉽지 않다.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이고 여성의 채용, 승진 차별은 여전하다. 최근에는 기업에서 페미니즘 사상 검증까지 하며 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성평등 전담부서를 없애려 했다.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불온하게 취급하는 것은 가부장, 자본주의 국가, 파시즘 국가 통치의 꼭지점이 성차별임을 시사한다. 장애인은 여전히 버스나 고속버스 등을 타기 어렵다. 과거에 비해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가 생겼다고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 고속버스는 항상 제외다. 평등보다는 수익만을 따지는 정부 정책이 낳은 결과다. 이주 노동자, 홈리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특히 친위 쿠데타 이후 혐중 정서가 심해지면서 중국 동포에 대한 폭력도 심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요구가 18년이나 됐으나 국회의원들은 혐오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비상계엄 이전에도 사회적 소수자들은 삶이 불안했다. 호명되지 못한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광장을 가득 채우며 함께 외쳤던 것은 평등과 평화였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잊지 않고 외쳤던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만들 새로운 세상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제국주의에 맞서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은 아마도 광장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퇴진 광장 이전에도 우리는 광장에서 평등과 존엄을 외쳤지만 이렇게 많은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며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말한 적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처음 본 사람과 먹을 것을 나누고 추위에 쓰러질까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하던 그 4개월의 밤낮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혐오와 불평등의 정치가 쉽게 스스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으려 발악할 것이다. 내란 세력, 극우 정치 세력은 탐욕의 체제에서 배를 채우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렵지 않다. 그들은 음모와 경쟁으로 각자의 사익만을 추구하기에 우리의 힘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도 만만하지는 않다. 우리의 힘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환대이므로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고공농성을 하는 고진수 지부장이 있는 세종호텔 앞에서 파면 파티를 하던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왁자지껄 웃을 수 있던 것도 광장의 경험 때문일 것이다. 발언자들은 광장에서 일터에서 경험한 차별과 부당함에 맞선 경험을 나눠줬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며 고공농성자인 고진수, 김영수, 박정혜, 소연숙이 땅으로 내려와야 끝난다고 했다. 그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뿌듯해했던 것은 차별의 체제에서 억압받은 동료의 말, 환대의 경험에서 눈물 흘리며 감동했던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다. 연대라는 우정은 4개월이 아니었고 훨씬 그 이전에 이미 있었고 연대의 유효기간이 4월 4일에 끝날 수 없지 않을까. 우리는 일터와 가정, 거리의 윤석열들을 없애는 일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행진하며 만들어왔던 파면처럼 우리는 다른 세계를 향해 우리는 또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또 다른 광장, 연대와 환대의 광장을 만들어낼 것이다.